이어나가면 이 폴이라는 거가 이 1901년에 이제 누구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됐냐면 아서 이 웨이트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타로 카드 할 때 웨이트 타로 카드, 웨이트 타로 할 때 그 웨이트가 이걸 기획하신 분이에요. 멋지죠? 이분은 한평생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이론 공부하는데, 이론 공부하면 사실 부자 되기 어려워요. 왜냐면 하면 할수록 그 돈과 멀어져.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책도 정말 많이 쓰신 분이고, 영성적, 오컬트 쪽 모든 걸 집대성한.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이 영국 분이거든요. 그 전에 영국이 이 제국주의로 발돋움하기 전의 역사는 유럽에서 최고는 파리였죠. 프랑스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렇게 프라이드가 더럽게 높아요. 높을 만한 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영국은 진짜 음식도 맛없고. 자,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따져서 보면은 영국이 그 식민지를 토대로 얻은 많은 정보와 많은 그 물질과 자산이 또 이러한 영성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타로 카드에서 켈틱 크로스라는 거 스프레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켈틱 문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근데 그 켈틱 크로스가 뭐 켈틱의 뭐 고대부터 내려온 막 되게 신비주의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믿지 마세요. 그렇게 고대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냥 고안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켈틱 그 부흥 문화, 우리 뭐 화개장터 뭐 이런 것처럼 그 지역 살리기 이런 거 할 때 이제 발굴한 문화 중에 이제 하나죠. 그걸 이제 이분들이 단체가 있어요. 황금 새벽회라고 이름 진짜 구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영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들었다 이제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가지고 되게 잘난 척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죠. 자, 그 타로 카드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19세기, 20세기를 넘어서 2000년대 우리 소위 말하는 Y2K를 지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타로 카드가 인기를 얻게 됐어요. 사실상 저도 본격적인 타로 상담이 알려지고 했었던 거는 2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타로가 뭐예요지만 어느 정도 알고 타로 상담이 이제 활성화된 거 한국에서도, 그리고 북미에서도 비슷하게 상당히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 전에는 이제 매니아층들만 하고 유일하게 그 몇 분들만 하시던 게 꽤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부터 타로 카드들을 제작하거나 만드는 사람들의 수도 상당히 증가를 해서, 이게 그래도 최근에 젊은 그 10대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은 모던 위치 거리라는 타로 카드예요. 제가 너무너무 귀여워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그 모든 카드의 이미지들 보면 되게 센 언니, 되게 센 척하는 언니, 이렇게 전차 카드도 막 오토바이 막 이렇게 완전히 그 할리 뭐 이런 거 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어떤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뭐 얄리얄리한 여자의 모습이 아니고 되게 전문적이고 파워풀한 그런 어떤 소녀들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높아요. 결국에 이 제목처럼 모던 위치거리라는 거,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는 신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이제 구리죠.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모두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하고 뭔가 이질적으로 들려도 우리 어린 친구분들, 또 여성분들은 금방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북미와 유럽의 모든 그 하이틴한테 마법이 어마어마한 인기예요. 여러분들 뭐 스톤 같은 것도 사고, 뭐 이렇게 촛불도 키우고, 제너럴 리딩 하는 유튜브 보면 막 촛불에 문스톤 놓고 막 이러는 거, 그 전략적 마케팅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그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하죠. 영험해 보이라고. 근데 젊은 우리 친구들이 요즘 다 꿈 많이 하죠. 다이어리 꾸미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녀 때 필요한 그 재단에 올려놔야 되는 뭐 그리고 무슨 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마녀들이
의식을 하던 제례를 했었던 방식을 다 이제 간략하게 갖고 와서 상품화한 거긴 하지만 왜 그런 것들을 할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안에 신성이 있어서 모두가 신을 믿어야 되고 단일화된 어떤 그 이데올로기로 막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한테 필요한 마법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법은 우리한테 정말 작동하고 있다라는 게 뭐 옛날에 반제장에 나오는 그런 마법이 아니고 내가 만들 수 있는 파워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 분 한 분들이 깨닫는 시기가 Y2K를 지나면서 사실 그때 그 과거의 인류는 망한 건 맞아요. 그럼 또 완전히 우리가 세팅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모두가 마녀임을 커밍아웃 합니다. 옛날엔 마녀 사냥 때는 어떻게 됐죠? 거의 뭐 죽을 때까지 고문을 받거나 그리고 마녀를 판별하는 방법이 제일 유명했던 게 어떤 것 줄 아세요? 물에 빠뜨려서 살아나오면 마녀예요. 그럼 죽어야 될까요? 살아나와야 될까요? 살아나오면 물에서 살아나오면 화형이야.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근데 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쇠로 감겨서 물에 빠지면 마술사 후디니도 못 빠져나오는데 그런 걸 마녀 그 판별로 썼었어요. 근데 그냥 보통의 여러분들 또래 여자들이에요. 서로 마녀라고. 그 정도로 이제 광폭한 히스테리를 부릴 때가 항상 언제냐면 가부장이나 남성성의 힘이 무너질 때 히스테리를 부려요. 그렇게 해서 여성들의 힘을 어떻게든 몇 천 년 동안 내려바꿨던 거를 다시 짓밟는 짓을 한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뉴스만 들면은 데이트 폭력, 데이트 강간, 데이트 스토커 과거에도 있었지만 물론 미디어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 거긴 하는데 정말 이유도 룰도 모두 없죠. 그러니까 눈만 마주쳤을 뿐인데 스토킹을 당하고 이 광폭한 질주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마녀 사냥이 일어나는 거고 그 마녀 사냥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죠? 가부장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마법에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뭐 이렇게 마방진 만들고 뭐 이렇게 뭐 돼지머리 놓고 뭐 이런 마법이 아니고 나한테 나를 스스로 보호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마술과 마법의 제일 중요한 거 그걸 뭐라고 하더라? 초능력 중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통하는 걸 뭐라고 하더라? 텔레파시.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감하고 싶어하는 거, 스스로를 지키고 싶어하는 거,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하는 거. 그 당시에 마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그 타겟이 됐던 사람들은요, 약초를 쓰거나 치료를 하거나 뭔가 기술을 갖고 있었던 여자들이에요. 대대로 내려오는 뭐 약초나 약을 만들었어. 걔네들 의료보험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대략 뭐 걸리면 약초 물 끓여서 먹고 거의 뭐 그냥 허준이죠. 그런 기술을 가진 여자들, 집안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마녀화했어요. 그건 신이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자생적으로 뭔가를 막거나 치료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면 마녀가 됐어. 그냥 아까 물에 빠져서 안 뜨면 마녀. 나도 화형.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죽으라는 건지 살라는 건지. 그런데 무언가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거세당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믿을 구석이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커밍아웃들을 하기 시작하고 바로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카드들도 같이 반영하고 있어서 이제 이 에어팟이 아니고 이제 이 뭐라고 하나 이것도 미치겠네. 기억이 안 나네. 이어폰이죠. 네. 아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믿어요. 네. 이어폰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이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어폰을 끼고 있을 때 어떨 때죠? 전철을 타거나 길을 가거나 뭐 이렇게 도서관에 갈 때 이어폰을 딱 껴. 그럼 어떤 느낌적 느낌이죠? 삼각대 차단. 언니 진짜 배워야겠다. 진짜 잘한다. 내 마음에 막 들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차단하는 거죠. 그 외부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라 하는 모든 소리는 차단하고 내 안에 집중하고 있고 그런데 뭐와 연결돼 있죠?
모바일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냥 이것만 에어팟만 있었으면 또는 그냥 귀마개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모바일을 들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교감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세상과는 일단 차단했어. 근데 완벽한 차단이 아니고 그냥 귀만 살짝 막았지만 그 모든 많은 정보들을 사실 차단하고 내가 듣고자 하고 내가 보고자 하고 내가 연결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연결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쯤에 그 알량한 그 미니백 같은 거 개나리보찜 들은 데에서 뒤에 거의 응급 키트 같은 정도의 백팩을 들었어요. 그 여전히 걔는 뒤에서 짚고 있지만 좀 더 프렌들리하고 약간 시고르자부종 느낌이죠. 이 잡종스러운. 그러면서도 옷도 상당히 개성 있는 옷을 입었어요. 저 정도 입으면 친구 없다고 봐야 돼. 왜냐 아무도 너 이상해라는 소리를 안 했다라는 얘기지. 정상적인 옷은 아니니까요. 좋은 친구들은 없을 때 이제 옷 지적을 안 해요. 나 어때 뭐. 걔 나가면 반드시 홍대에서 몸총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같이 보이는 분이 이제 나이층도 상당히 이제 어려지고 여성으로 표현됐다라는 거, 거리라는 거. 여러분들 모두 지금 현재 거리예요. 사실 나도 겨우 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속성들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전에는 뭐 저주받은 그 장애인, 병 걸린 사람들, 미망인, 뭐 서자, 거기다가 이제 광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뭔가 웃음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혹은 그냥 영성적인 걸로 이 세상을 탈출하고자 하는 그 뭔가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영웅. 근데 이제는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내가 직접 소통하고 뭐 디지털을 넘어서서 뭐냐면 사실은 단순한 디지털이 아니고요. 교감, 그리고 텔레파시에 준하는 공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아주 밝은 그 태양을 바라보고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 멀리 도시가 이제 보이지만 거기서도 궁극의 아사처럼 나온 상태예요. 그리고 여전히 벼랑에는 있어요. 근데 이 벼랑을 이 사람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